부마찰력은 결국은 말뚝이 파손이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손이 될 수 있다면 그 말뚝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전형적으로 뭐다? 문제점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문제점 유형의 문제는 기본 대제목이 문, 원, 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원인, 대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였어요?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은 것은 기본 대제목 중에서 물어보지 않은 것은 뭐였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3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개 안 물어본 기본 대제목 그거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을 다른 말로 바꾼다 라 그러면은 미치는 영향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마찰력의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부마찰력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지금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구조체가 말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말뚝 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문제점으로만 적지 마시고 대제목을 이런 식으로도 바꾸고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숙제할 때도 대제목을 자꾸 남들과 조금씩 다르게 나만의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냐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오해를 하게끔 채점위원이 오해를 하게끔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채점위원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물어본 기본 대제목 문제점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점을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집안이 있을 건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뭐 해줄 수도 있겠죠. nH가 뭐 4보다 작습니다. PI는 L 빼기 PL인데 요 놈이 10보다 큰 집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 대한 조건을 답안지에다 써주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 보니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암방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말뚝 이렇게 박았을 거 아니에요. 말뚝을 박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균열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딘가가 이음부가 있는데 이음부가 이런 식으로 파손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그림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가 뭡니다. 얘가 뭡니다. 얘가 뭡니다. 다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집안이 침하될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위에 집이 있다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이렇게 어떤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전도가 되거나 수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침하가 되거나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SC라고 이제 또 써주셔도 뭐 상관없겠죠. 나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쓸 수도 있어요? ST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ST는 SI 더하기 SC 더하기 SS니까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말뚝이 박아져 있더라. 말뚝을 여기다 박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석유 그 시추 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뚝을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더욱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뭐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침하가 되니까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지반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화 현상이 가속이 될 거고
이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말뚝을 잡아주고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말뚝을 잡아주고 있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식이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그냥 떠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력학적 공식에 의한 방법이 TM, 테크노마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테르작에 의한 방법과 메이어호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NH가 있고 단면적 A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NPAP 뭐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NSAS 뭐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A가 단면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가 지지력이 공동화가 되고 붙잡고 있는 흙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얘가 지지력이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메이어호프의 뭐 A 감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썼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거 썼다라고 치면은 채증위원이 모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죠? 채증위원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채증위원이 모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 정확하게 토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20년, 30년 공부하고 거기 채점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물론 교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신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이 다 어디 특화가 돼 있는 거잖아. 누구는 이제 구조물 균열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썼다라고 칩시다. 잘 알지는 못해. 근데 메이호프 공식을 보니까 거기서 A 단면적이 뭐 기억이 나서 이거 썼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다? 채점위에 봤을 때 얘는 메이호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있나 보다라고 알아서 뭐 해준다? 오해를 해주신다. 아무래도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단어지만 이거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의 기준이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교재는 문제점을 전부 다 무엇으로 썼습니까? 글자로만 썼어요. 글자로만 쓰면은 기본 60점은 무조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서요, 이 문제점을 4가지를 만약에 썼다 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시간도 급하고 빨리빨리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쓰다 보니 그 글이 4가지 중에서 하나가 어설프게 맞지도 안 맞지도 않은 애매한 그 문장, 단어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4가지가 완벽하게 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채점위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또 1점 감점. 하나 또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1점 감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그림으로 설득을 시키잖아요. 감점될 일이 없지. 그리고 본인들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에다가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요 생각을 하시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문제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줄 아신다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죠?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답안지가 확 틀려질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무슨 메모박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 거고, 얘는 이제 메커니즘에는 무슨 그래프도 들어가고, 어떠한 주상도도 들어갔고요. 그렇죠? 어떠한 차트도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벌써 남들과 확 틀린 답안지가 보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인상이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보고 싶겠죠. 예, 이 이야기예요. 예, 근데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봤어. 근데 되게 그지 같아.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 예, 그러면 뭐가 생긴다? 선입관이 생기게 됩니다. 첫 인상이 안 좋으면은 얘는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거야. 보통은 우리가 면접을 보려고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럼 면접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일? 아니죠. 예, 3시간? 아니죠. 30분이나 주면 많이 주는 걸걸? 그죠? 예, 저는 물론 큰 회사는 근무를 안 했지만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가 맨날 면접관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거기다 이제 이력서에다 코멘트 달고 그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여주면은 제가 뽑고 싶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뽑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면접을 보는데 한 3분에서 10분 그 사이에서밖에 안 봐요. 왜냐면 나도 일이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채점해야 되잖아. 그렇죠? 시간을 다른데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 선입견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절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3분 내지 10분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원들을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얼마나 알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할 사람인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은 앉아있는 태도가 어떠냐,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의 덴데미를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안 되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덴데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답안지는 그 절차에 무조건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장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잘 쓰셔야 돼. 첫 장에서 10점 만점에 첫 장은 10점 만점을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 장까지 채점원이 봐줘요. 그런데 첫 장이 10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됐다.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